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요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하여 재촉을 하고 있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히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금은 퀴즈를 푸는 것 같이 그렇게 문맥도 살펴보고 또 그 내용도 생각해 가면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왕이 통치를 하던 시대에도 국가에서는 국가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들이고 국가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하는 그 노동력 부분에서는 그것을 징발을 하면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물자가 필요하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지출해야 했죠.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죠. 그 경우에는 왕이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면 됩니다. 조금은 현재 얼마나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고려를 하겠지만 일단은 귀족이라든지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계급에서 세금을 거두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을 먼저 정하는 것이 과거의 일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무엇을 하겠다 하면은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의 어떤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만 하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그의 의지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협조를 해야 했던 것이죠. 말은 협조이지만 실제는 거의 징발하고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라는 그 협약을 하면서 이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이 왕도 법에 따라야 하는 그러한 강력한 것은 아니었으나 인류 역사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징수하는데 어느 정도 왕이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 하면은 국회와 의논을 하죠. 국회는 현재는 정치적 판단을 좀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지 또 기존의 법률에 맞는 것인지 헌법 정신에 맞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이 전체 국민, 주권자의 공존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국민의 그 이상을 실현하는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기에 적절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논을 하면 국회가 법률안을 마련을 하고 또는 정부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국회에 의뢰를 하는 형식으로 이해하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의 목적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법률에 따른
국가의 정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사전에 미리 다 점검하고 기획하고 그렇게 해서 법률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법률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가령 실시할 사업이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준비하게 되고 이때 다시 정부에서 그 법률에 따른 법을 집행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용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한 것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의결을 하고 그렇게 결정된 것을 우리는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예산은 한 회계년도 안에 쓸 돈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금액에 맞춰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 제2항이 그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다음번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계년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매년 1월 1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이 벌써 2017년의 중반을 훨씬 넘은 때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매년 9월이면 정기국회가 개회가 됩니다. 이 정기국회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역시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죠. 그렇게 하려면 정부는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필연적이죠. 지금이 이러한 때입니다. 지금은 다음번 회계년도에 집행할 예산안을 작성하고 머지않은 때 그것을 제출해야 하는 그러한 때인데 현재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집행정부는 이 정식 예산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준비해야 할 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헌법이 물론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56조입니다. 헌법 제56조는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 헌법에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국가재정법을 먼저 충족하고 그 다음에 헌법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겠구나. 일의 순서상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서 추경안을 편성할 때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법에 따라서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을 먼저 뽑아서 소개를 하죠. 그것은 첫째는 시급성입니다. 시급하게 추경안을 의결해서 집행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급성은 다음 해 내년도 본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어차피 이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다음 해 예산을
준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안이 의결됐을 때 당해년도 내에, 그러니까 2017년 내에 그 돈을 전부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편성해야 하는 것이죠. 내년도까지 계속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이러한 요건으로 적합성, 보충성 등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모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지난 6월 7일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은 그때 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 4일, 각 위원회별로 날짜가 좀 다른데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심사 보고를 의결한 곳은 환경노동위원회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단히 여러 위원회에서 이 관련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곳에서만 이 심사보고를 의결했는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11조 2천억 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데 정부는 대단히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산안 그 안에 넣어 놓은 내용인데,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남는 돈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남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국회가 그렇게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그 재원은, 그 돈은 2017년도 예상 세수 실적 개선에 따른 증가분 8조 8천억 원. 이거 세금 더 걷었다는 이야기죠. 세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세계 잉여금 1조 1천억 원, 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 이것을 가지고 이 추경 승인만 해주면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려고 정해놨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고도 돈이 남으면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령 책상을 하나 사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돈을 할애를 해놨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게 그 책상을 구매하게 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일을 할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정부는 자기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얼마를 쓰겠다고 받아갈 때부터 더 받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덜 받아가도 안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에 쓰겠다고 돈을 받아가서 쓰고 났을 때 돈이 더 남아도 안 되고 돈이 부족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은 바로 그것을 정확히 전혀 오차가 없이 정확히 집행하는 것을 장점으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미리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똑같이 우리 국민들처럼 책상 1개를 구입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책상 1개를 구입하는데 15만 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의결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국회에 그것을 요청할 때 정부는 그 업무에 필요한 책상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상을 구입하게 된 시점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 놓아야 합니다. 물론 가장 적절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고 최소 비용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책상을 지금 구입해야 할 필요성도 충족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받아서 나중에 책상을 구매했는데 한 8만 원에 샀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구나 칭찬해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집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은 왜 처음에 8만 원에 살 수 있는 책상을 15만 원으로 계상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목적은 없었는지, 왜 그렇게 유능하지 못하고 불성실했는지, 마찬가지로 예측 능력이 낮았다는 점에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시킬 것인지도 재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들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부가 예측을 한 것이다. 물론 정부의 수입이라는 이야기는 주로 세수가 되겠죠. 세금 수입. 그런데 예산 결손이 발생하면 그것을 정부의 무책임성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계 잉여금, 이때 개는 합계한다 할 때 그 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국민에게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서 이것 역시 비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것을 집행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금도 더 걷었고 이렇게 남은 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비법적인 생각이고 행정이라고 하는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혹시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만 가지고 그러느냐. 제17대 대통령이나 제18대 대통령도 역시 세계 잉여금도 있었고 추경 편성해달라고 조른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대통령을 더 예뻐하고 어떤 대통령을 더 까다로운 눈으로 지켜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전체 주권자인 5천만 국민과 이번에 일을 맡긴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 사이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을 맡긴 우리의 일꾼에게 일꾼의 사정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일을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국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들어온, 원칙적으로 5년마다 바뀌는데 이번에 5년 동안 우리가 일을 시키기로 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주권자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하지 못하면 그 누구이든 항상 엄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를 대통령에 선출했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서 쓰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안을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재원까지 다 마련해 놓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내놓은 사업의 목록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사람이 행정을 아는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좀 걱정이 많이 하게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번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서 제출한 그 중에서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인데 그것은 바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2017년 8월 9일에 시행됩니다. 이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이 신규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15명을 증원하겠다. 그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늘리는 데 대해서 추경안을 승인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앞에서 보았죠.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는, 그리고 그렇게 시급한가? 이러한 것들이 추경안을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이미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2015년부터 쭉 선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인력을 선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그 검토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죠. 공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뽑기 위한 것입니다. 공고하고 서류를 심사하고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2개월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추경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집 공고를 하겠죠. 그러면 이 15명을 선발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추경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 6개월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 후에 이 사람들을 뽑아서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할 돈을 쓰도록 허락을 하면 결국 8개월 동안 집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2017년은 이제 몇 달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연내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경안은 받아줄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하고 관련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추경안 사업을 기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PM-NOx, 그래서 동시 저감 장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관련한 추경안이 31억 6,500만 원인데, 이것을 교부할 지자체는 서울, 교부할 지역입니다. 이것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경기도는 최근 3년 동안 바로 이 동시 저감 장치를 부착한 실적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집행될 수 없겠죠. 부착하는데 주는 돈이니까. 또 건설기계 DPF 부착 관련 추경안이 47억 7,50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서울, 인천, 충남, 전북에 교부합니다. 그런데 인천은 이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면서 2015년에는 부착 실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17년 5월 말까지 역시 없다. 그리고 경기도도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그런데 또 여기에 돈을 교부하겠다고 추경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에는 비율로만 이야기를 하죠. 실적이 좋습니다. 서울은 683%가 집행을 했고, 인천은 0%, 경기는 100% 가운데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원책을 정책으로 치면 결국 서울을 지원하는 지원책이 돼버리고, 그 다음으로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돈을 쓸 데가 없는데 예산을 책정해주는, 그것도 추경까지 편성을 해가면서 책정해주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 관련해서 집중 측정소를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곳만 합니다. 하나는 충남, 또 하나는 경기. 각각 50억 원씩을 교부합니다. 합계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검토한 결과 이것은 공사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올해 내로 집행할 수 없다. 이것은 심사 요건이라고 했죠. 올해 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돈 쓸 곳이 없는데 100억 원을 충남과 경기에 주는 것입니다. 돈 쓸 곳이 없다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은 환경부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가 요청한 건데, 환경부의 추진 계획이 이렇습니다. 2017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부지를 확정해서 매입하고, 2017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2018년 12월, 1년도 더 남았죠. 그때 준공을 한다. 이러한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내에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죠. 지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것들이 우리 추경은 승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같이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좀 가볍게 한 그런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하죠. LED 조명 교체, 이것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 추경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LED 조명 교체. 이 부분은 거의 코미디입니다. 이 추경안으로 7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LED 조명 교체는 단순한 조명 교체에 불과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개선, 여건 개선하는 것과 연관성이 적다. 그렇겠죠. 또 있습니다. LED 조명 교체는 조명기구 구입 등 재료비가 대부분이고 시공비는 낮은 수준이다. 그런 단순 교체 작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마련해서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는 없다. LED 그 조명 교체의 추경안을 편성해서 LED 조명을 교체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일자리 만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좀 터무니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그 다음 해 이 예산, 본 예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일도 아니다. 그렇겠죠. 또 있습니다. 이 조명 교체에 드는 돈은 액수가 워낙 적어서 굳이 추경에 넣지 않아도 기존 다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넣었을까요? 지금까지 환경부 소관의 추경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몇 것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국회 그 홈페이지에 가서 예산 관련 그 게시판에 가보면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부의 다른 부 소관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면 터무니가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뭐 좋은 사업도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비판만 계속하고 마치 의결을 하고 안 하고만 가지고 다투는 듯이 보이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통과시켜줄 수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경이어서는 곤란하죠. 정부의 업무 능력 결핍, 이것은 바로 그 국가의 후퇴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청와대를 차지하고 장관이 되고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자리는 차지했는데 정작 헌법과 법률을 모르고 마구 어기고 있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속보, 긴급 이런 식의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단지 과거의 한풀이만을 마구 하고 있죠. 있는 것을 부수고 하던 것을 멈추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폭탄이 우리 대한민국 안으로 마구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부서지는 것, 수출의 길이 막히는 것, 이미 맺어놓은 계약을 우리가 잘못해서 파기당하는 것, 그것을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왕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추경안
국회에서 결국은 밀고 당기다가 의결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머지않아 차 회계년도 그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여윳돈을 가지고 있고 또 해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차년도 예산은 확실하게 깎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